시민의힘도 나왔어. 빨리 나오세요. 시민의힘 아시죠? 지난 총선 때 그 투표함 지키기 했던, 그래서 큰 성과를 냈던 그 시민의힘도 이제 대선이 갑자기 2달 후에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럼 준비가 돼야 돼. 원래는 올해 말이면 좀 더 천천히 준비하겠는데 시민의힘도 사실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왜 시민의힘이 필요한가 얘기를 하려고 나오신 건데. 네, 오늘은 그 사전투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 사전투표에는 선상투표와 제의투표, 사전투표, 이렇게 거소투표 3개가 있는데요. 선상투표는 그 배 위에 있으신 분들, 네. 해군이나 원양어선 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인데. 그렇죠. 배를 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투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상의 투표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몰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참관인이 없다. 비밀 투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운항 중에 위성 불가 지역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함장이나 그러니까 배 책임자가 볼 수 있다. 비밀 투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원양어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표가 얼마나 돼요, 근데? 이게 약 전부 사전투표가 합쳐서 10한 1만. 생각보다 많아요. 자, 구멍인 겁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 참관인이 지켜봐야 되는데 우스운 건 뭐냐면, 저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군인 중에 정치적 중립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1, 2명 이상이 참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사전투표, 우리가 선거 5일 전에 사전투표 하잖아요. 그 동네에 살지 않고, 혹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출장을 간다든가, 그때 투표를 못 할 것 같으면 5일 전에 투표를 하도록 이틀 동안 그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투표에 올라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걸 왜 허락했을까? 이상하다 했던 그 사전투표. 그렇죠.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사전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군 같은 경우에 참관인이 없고, 원양어선도 참관인이 없는데, 해군은 군인 중에 정치적 상향이 중립인 사람을 참관인으로 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10만 명이 넘는다. 이게 구멍이다. 또 하나. 자, 거소투표가 뭐예요? 그 장애인들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 복지원, 장애인. 복지원, 장애인 노인 시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골의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투표를 못 하잖아요. 가서. 그럼 미리 사전투표, 거소투표를 신청하고, 그 투표용지를 받아서 집에서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이장이나 반장들이 갖고, 그것을 집어넣거나 가족이 집어넣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 거소투표라고 하는 거예요. 거소투표라는 게 투표장에 못 오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투표 방식인데. 네. 그래서 그 사전투표의 전체 투표를 성북구 갑 지역과 을 지역을 비교를 해봤어요. 구체적 사례를 든 겁니다. 사례를. 거소와 선상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본투표는 제외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보통 1번과 2번이 누군지 아시겠죠? 2번이 야당이겠죠? 예, 그러겠죠. 보통 전체 투표가 5만 7천 대 4만 3천이 나왔고요. 사전투표 아시죠? 이게 약 21% 정도 진행되는 투표인데요. 여기에도 2배 정도가 2번이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제2투표를 한번 보십시오. 제2투표는 3배 정도를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사전투표만 역이 됩니다. 2번이 50표를 받고 재국민은 68%를 받아서 요 2번이 이긴단 말이죠. 여기서는. 예? 그리고 1번은 여기서는 22% 져요. 근데 선상과 거소에서는 이게 역전이라고요. 예. 배를 타는 사람들만 1번을 좋아해. 이게 프로테이지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나오거나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나 배를 타는 사람들은 1번을 좋아해가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또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유독 1번을 좋아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의심스러운 결과죠. 그건 똑같습니다. 2번에도 두 번째 사례도 비슷하게 나오죠. 네. 성북, 이건 갑이고 성북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거소와 선상, 우리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서는 1번, 2번의 표, 득표가 뒤집어서 나온다. 근데 꼭 뒤집어서가 아니라 1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1번이 이길 수도 있지. 그런데 1번을 더 좋아하는 거지. 항상. 그래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거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뭐가 이렇게 보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해 볼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투표랑 선상투표와 거소투표를 합치면 11만 표가 넘어가고 있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소와 선상은 투표율이 91.6%가 넘는다는 겁니다. 90%가.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요. 몸이 성하지 않은 분도, 국내에 있는 분들도 투표율이 70%, 80%인데 이분들은 90%가 넘어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90%가 넘는다. 90%가 넘는데 그분들이 1번을 찍는다. 숫자 1도 좋아하고 투표율도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려면 1번을 좋아해야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통계는 의심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심해 봤더니 다음 장 보시죠. 2010년도에 부정 사례가 52건이 적발이 됐고요. 19대 총선에서 총 17건이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에서 43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면 19대 유독히 많았는데 국건, 수사거래 2건, 경고 6건, 17건 이런 식으로 쭉 그동안에 이거는 사전투표에만 적발된 거예요. 본투표를 제외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요. 19대 대선 부재자 투표소 설치 현황인데,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 설치를 하겠다고 한 곳이 542곳입니다. 근데 기관 시설 설치에 투표소를 설치한 곳이 111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31곳이 설치 않고 그냥 투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서울특별시에 총 38개를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투표시에 시설에 4개밖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비밀투표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혹은 대리투표를 했다. 그렇죠. 동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진공적 문자는 1번 찍지 않으면 준비가 됐다고? 그거 찍은 거 그거 찍고 안 된 건데 옆에서 어떻게 내가 거지 너 말로 한 거지 말로. 너 안 하면 오늘 갑자기 밥 없다 밥 없다 답 없다 그런다고요?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 찍었어요? 아니 뭐 선생님이 찍으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몇 번 찍자 그랬어요? 다시 천천히 물어볼게요. 엄마가 몇 번 찍자 하고 찍어라 이게 있으면 손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이렇게 자기 표현 못하시는, 정확하게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들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투표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투표일로 그냥 방에서 쉬시고 저처럼 의사표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여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예요? 맞아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투표하는지 몰랐겠네요 잘. 그분들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계세요? 사실은 직원들한테 얘기 안 해봤어요? 얘기할 수 없어요. 인기가 없으신 분은 같이 들어가서 시설 직원이 같이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서 그 인재가 어차피 인재가 없으시잖아. 뭐 1번 찍어야 2번 찍어야 그것도 모이니까 직접 가는데 그러니까 대신 찍어주고 나오고 근데 거기는 성관이 있어도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거야. 어차피 인기가 없으니까.
사실 적발돼서 보도된 사례들도 있어요. 1번 찍으라고 했다고 다. 이런 사례들은 2번을 찍으라고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진짜 꼼꼼한 거예요. 이거 사각지대에 있는 양반들인데 그런데 이 표가 적지 않다. 특정 지역을 저희가 깊게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소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도시는 21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사법처리 현황이 부정선거가 적발이 돼서 사법처리 현황만 한 명이 늘어났더라고요. 최근 보니까 18명이 됐고요. 징역만 6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았고 사회봉사 200시간 뭐 등등 쭉 돼 있습니다. 적발돼서 연루된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받긴 자, 받았는데 그런데 위에 수치 빨간색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저렇게 거소투표를 장난쳤던 지역이 장난치지 않았다고 봐지는 지역과 상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3선거구에서는 95명밖에 거소투표가 발생되지 않았죠. 그런 4배죠. 저 지역은 1선거구가 지금 소송 이렇게 증거를 받은 지역이 372명이 거소투표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1번과 2번 당락의 차이가 최소 50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동네 1선거구도 있고 2선거구도 3선거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소위 범죄 행위, 거소투표를 대신해 주거나 뭐 했던 의혹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거소투표를 372명이나 했다고요. 등록된 사람들 중에. 많이 했다는 거지. 예. 5배죠? 어떤 많이 했다는 거야. 예, 5배. 요게 자연스러운 수치인데. 유권자 규모는 비슷했고요. 그렇죠. 네. 예,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규모 중에 이게 여기는 동원됐다는 거죠. 동원. 이 경우에는 아까 보셨듯이 대신 하는 거예요. 뭔가. 그렇죠. 그 설명을 이제 밑에 지금 스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악질적이고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거. 간변단체를 동원하거나 네 반장을 동원해서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이 있는 집을 찾아서 명단을 어떻게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나눠주고 이분들을 거소투표를 신청하게 해라. 신청을 했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이 투표함을 받잖아요. 신고를 하면 그 투표함을 집에 가서 아들이나 누군가가 가족이 투표를 해서 그걸 밀봉해서 봉지를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선관위에. 그러니까 그 투표를 동그라미를 쳐버리는 거죠. 볼펜이나 이런 걸로 인주가 안 되니까. 이건 제가 직접 취재한 상황인데요. 들어가서 동그라미로 연필로 치거나 또는 사인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다시 선관위로 보내줘서 그걸 개표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개표를 하는데 이제 적발 사례가 어떻게 이게 이제 적발이 됐냐면 그 1번에 찍는데 그 아들의 지장을 찍어서 적발된 사례가 지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소투표 신청하고, 이분이 거소투표 용지가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누군가가 그 투표를 해서 제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저 숫자를 보세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면 단위예요. 동네 작은 도시에. 시골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시설의 사무국장이 장애인 시설의 명단도 없는데 또는 있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거소투표를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거소투표 용지를 시설에 받잖아요. 일괄 동그라미 친 사례가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누구나 한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표, 어떤 사람은 20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혼자 한 게 아니라 그걸 조직적으로 했다가 들켰다는 거예요. 들킨 사례인 거지 이게 안 들키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절차를 누구도 감시하거나 참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례 보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자식이 투표를 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거는 불법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범죄라면 다른 사람이 신청한 다음에 도착하기 전에 체크한 것은 조직적으로 체크한 것은 중대한 선거 범죄거든요. 예, 중대합니다. 아까 수치 기억나시죠? 91.6%. 예. 그게 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절차상의 부정을 선관위가 모르거나 또는 사전에 예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절차상의 투표는 절차법이지 않습니까? 선거법은. 그럼 이 절차가 굉장히 투명해야 되거든요. 투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허점이 많이 있다. 우리 선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의 투개표소는 14,700여 곳이나 돼요. 지금 여기서는 약 14,000곳 투표소, 그리고 개표소가 236개소. 이 모든 곳을 저희 시민의 눈 활동가들이 커버를 하려면은요, 전국에서 최소한 6만 명의 시민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매번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회원가입 선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어디서 신청하는 겁니까?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각 광역 단위 18개 시도 광역 단위에서 다음 달부터는 동시 가입 홍보전을 할 것이고요. 지금은 춘천과 부산 그리고 서울. 아니 온라인에서는 어쨌든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시민의 눈을 치면 오케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이 나옵니다. 포털에서 시민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모인 사람 몇 명이요? 지금이 정확히 그 하라고 파파이스 나간 이후에 12,000명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직도 한 6만 명 정도 더 모아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걸 하려는 거예요. 이런 시민의 눈을 결정해서 이런 사각지대에서 장난 못 치게 모조리다 그렇죠. 잠시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배도 타야 돼요? 네, 저희 탈 계획입니다. 네, 탈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정당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예.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정말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개표 참관일을 처음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 개표소에 가보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참담했어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접하고 볼품없고 허술한지 처음 알았거든요. 누군가 계획만 한다면, 작정만 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부정의 여지는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명선거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허접한 선거 시스템이었어요. 최소한 한 번씩이라도 가서 참관인은 하지 않더라도 구경만이라도 해보신다면 어디에 구멍이 산재한지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구멍을 최대한 사람으로 메꿔보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렇다면 시스템을 고쳐라. 요거 시간이 너무 없잖아. 사람으로 메꾸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때워서 더 이상 못하게. 3만 명만 모이면 당하고 협상에 돌입할 계획이거든요. 이거는 당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너무 선관위 신뢰를 하다 보니까, 또는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갑이에요. 예,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갑이어서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치인들이 잘 못합니다. 나는 선관위 일하는 분들이 다 악의를 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구멍을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선관위도 전혀 모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좀 힘을 모아달라는 거예요. 여기 가입해서. 이번 대선은 역사적인 대선이잖아요. 있게 되면. 그리고 돈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네, 저희가 그 전에 4.13 총선에서는 기간도 짧았고요. 그리고 그 살림꾼들 수도 좀 작았어요. 많이 홍보도 덜 됐었고요. 그래서 다 자봉들 주머니 털어서 사비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2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디다 내야 돼? 네. 다음 장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로? 네. 자, 알았어요.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사람과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받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내 주권 지키자고 내가 돈 내고 내가 일을 합니다. 기업은행 010-9629-2500. 네, 여기로 내 돈 내고 내 소중한 한 표 지키고 내 권리 지키고요. 빼앗긴 민주주의 다시 되찾읍시다. 감사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아이고 오 과장, 바위한테 화한 왜 안 보낸 거야? 10만 원이 넘을 텐데 지출 내역이 없잖아. 보냈습니다. 착한 콜 화하는 69,000원이라서요. 에? 착한 콜?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대리운전은 1800-9998. 퀵 서비스는 1800-9668. 하는 사람인데 출장을 간다든가 그때 투표를 못할 것 같으면 5일 전에 투표를 하도록 이틀 동안 그렇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이 투표에 올라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걸 왜 허락했을까? 이상하다 했던 그 사전 투표. 그렇죠.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고, 사전으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군 같은 경우에 참관인이 없고 원양어선도 참관인이 없는데 해군은 군인 중에 정치적 상향이 중립인 사람을 참관인으로 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10만 명이 넘는다. 이게 구멍이다. 또 하나. 자, 거소투표가 뭐예요? 그 장애인 그 사전투표에는 선상투표와 제의투표, 사전투표, 이렇게 거소투표 3개가 있는데요. 선상투표는 그 배 위에 있으신 분들, 해군이나 원양어선 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민인데 그렇죠. 배를 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투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상의 투표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몰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참관인이 없다. 비밀 투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운항 중에 위성 불가 지역은 투표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함장이나 그러니까 배 책임자가 볼 수 있다. 비밀 투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원양어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 표가 얼마나 돼요, 근데? 들 있잖아요. 장애인 시설. 복지원, 장애인, 복지원, 장애인 노인 시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골의 어르신들 나이 많이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투표를 못 하잖아요. 가서 그럼 미리 사전 투표, 거소 투표를 신청하고 그 투표 용지를 받아서 집에서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이장이나 반장들이 갖고 그것을 집어넣거나 가족이 집어넣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틀어 거소 투표라고 하는 거예요. 거소 투표라는 게 투표장에 못 오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투표 방식인데 이게 약 전부 사전 투표가 합쳐서 1만 생각보다 많아요. 자, 구멍인 겁니다,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이 표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전혀 못하고 있다. 그 참관인이 지켜봐야 되는데 우스운 건 뭐냐면, 저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군인 중에 정치적 중립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1, 2명 이상이 참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없어. 사전투표, 우리가 선거 5일 전에 사전투표 하잖아요. 그 동네에 살지 않고 혹은 그 동네에 시민의원도 나왔어. 빨리 나오세요. 시민의원 아시죠? 지난 총선 때 그 투표함 지키기 했던 그래서 큰 성과를 냈던 그 시민의원도 이제 대선이 갑자기 2달 후에 시작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잖아요. 그럼 준비가 돼야 돼. 원래는 올해 말이면 조금 더 천천히 준비하겠는데 시민도 사실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왜 시민들이 필요한가 얘기를 하려고 나오신 건데. 네, 오늘은 그 사전투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겁니다.